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이 아직도 확실하게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겪는 많은 만성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여러 만성질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존의 유전학에서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 유전자는 평생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존의 유전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는 100% 유전인자가 똑같은데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에 쌍둥이 중 한 명은 질병이 생기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하고 이런 현상을 보고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들, 즉 먹는 음식이나 스트레스, 주변 환경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DNA 구조를 알면 모든 질병을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고 하죠. 이거를 다 분석했고 그렇게 해서 생명공학도 눈부신 발전을 했고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염색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됐고 병을 치료하거나 신약 개발도 가능해졌어요. 또 친자 확인이나 범죄자 프로파일링에도 활용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DNA만으로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지도를 다 분석했어도 암이나 여러 만성질환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DNA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아도 유전자가 표현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DNA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DNA 주변에 어떤 화합물이 붙느냐에 따라서 질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DNA와 관련된 유전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DNA 주변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후성 유전을 알게 됨으로써 유전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었고 후성 유전학이 발달함으로써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완치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의 패턴이 한번 바뀌려면 새로운 이론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검증과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천동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밝혀내고 증명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후성 유전학도 많은 실험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후성 유전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질병보다 후성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질병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후성 유전자가 잘못되어도 이것도 후손에 전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전자 주변에 후성 유전자가 잘못되어도 후손에게 전달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디아스라는 학자가 마우스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수컷 마우스에게 아세토페논이라는 화합물을 냄새 맡게 하고 참고로 이 아세토페논은 달콤하고 아몬드 냄새가 나는 화합물인데요. 이것을 냄새 맡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전기 쇼크를 발에다가 가했어요. 그러면 경련을 일으키겠죠.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는
아세토페논을 냄새만 맡게 해도 전기 쇼크를 주지 않았는데도 공포감을 느끼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현상이 후손에게 전달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세토페논과 전기 쇼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암컷 마우스와 교배를 해서 2세를 낳게 하고 이 2세 마우스에게 아세토페논을 냄새 맡게 했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뻣뻣해져요. 전기 쇼크를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3세대 새끼를 낳게 하고 아세토페논 냄새를 맡게 했더니 마찬가지로 경련을 일으켜요. 이러한 현상을 정리해서 보면 DNA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서도 유전자 주변 언저리에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줘서, 즉 후성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아세토페논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켰고 그 민감성이 2대, 3대 후손에게도 전달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전의 근원이 유전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언저리 후성 유전자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식이 습관이 잘못되었고 스트레스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후성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당뇨가 온 것이지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생긴 유전병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된 후성 유전자가 나에게 전달되었다고 해도 내가 후천적으로 식이 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나는 좋은 후성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서 당뇨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암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들은 후성 유전자가 잘못 발현되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인체의 모든 세포는 처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수정란이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의 복사본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각 세포마다 자신의 역할과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 세트만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스위치를 꺼둔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잘못된 식이습관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여러 환경 요소에 의해서 잘못된 스위치가 켜지고 뒤죽박죽되면서 많은 질병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만성질환들은 식이습관과 운동이나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작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